해경이 세월호 희생자들의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를 무단으로 들여다봤다는 유족들의 주장. 이 주장이 나오면서 해경이 구조 실패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선체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월호를 매각하려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취재하고 있는 곽보아 PD 연결해 봅니다. 곽 PD. 네, 곽보아입니다. 네, 해경이 유실물로 습득한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내용들을 가족들 허락 없이 열어봤다. 이 보도를 우리 김진희 PD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에 대한 해경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해경 측 관계자는 휴대전화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확인을 하려고 했을 뿐 사진이나 동영상을 복원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불분명한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모바일 분석실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소유자가 밝혀지면 가족에게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동의나 영장 없이는 저장 내용을 볼 수 없다며 동의를 얻은 전화기 외에는 가족에게 그대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리만 뺀 채 휴대전화를 일부 희생자 가족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봐야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육안으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심칩을 분석해 해당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주인을 찾아준다고 수사본부는 대답했습니다. 포렌식센터가 복원한 해당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탑승객의 번호와 비교하는 식입니다. 가족의 동의를 얻어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면 그때 메모리 카드를 복원해 사진이나 동영상 내용을 본다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한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입장은 뭡니까? 네, 해경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수사본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확인된 증거인멸 증거가 없는 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사본부는 수집된 유실물 중에서 세월호 승객 소유로 확인된 휴대전화는 14대고 이 중 2대를 가족의 동의를 얻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는 생존자 A씨의 것이고 한 대는 실종자 B씨의 것입니다. 나머지 11대는 가족들이 수사본부에 인도하기를 거부했고 한 대는 아직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한 대의 휴대전화는 현재 대검 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소유자 본인 동의 없이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 또는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좀 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청해진이 세월호 결함을 알고 다른 곳에 이 세월호를 매각하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있습니까? 네,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이 지난 3월 인터넷 선박거래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동시 매각하겠다고 광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약 163억 6천만 원, 오하마나호를 약 76억 7천만 원에 내놨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의 바이어가 구매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번 사고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매각을 추진하며 중개인에게 보건성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본부는 청해진 해운이 2배에 문제가 있었음을 미리 인식하고 동시에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한 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어떤 혐의로 체포된 겁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입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오늘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백령도, 연평도, 적적도, 대부도 등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맡은 실무자인 A씨는 제대로 된 점검 없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운항관리자는 해운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 오류가 있다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래라면 해운법에 부실 안전점검을 한 운항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해운법 개정 당시 표기상 오류로 처벌 규정이 빠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24일 벌칙 규정을 수정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일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운항관리자 A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조타실 승무원들이 탈출 안내를 묻는 무전이 있었는데도 답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구조된 매니저 강모 씨가 참고인 조사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안내하라는 말 이후 추가 지시가 없어서 무전기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지만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로부터 답변이 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씨 등이 무전을 제대로 청취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무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수사본부는 이 씨 등이 정상적으로 무전을 듣고도 고의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살인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국민TV 뉴스 박보아입니다.